안녕하세요, 밝음이네 식구 여러분. 색다른 소밤. 오늘의 이야기는 동화의 뒷이야기입니다. 이미 너무너무 유명해져서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헨젤과 그레텔입니다.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헨젤과 그레텔은 어린 남매였습니다. 지독히도 가난한 집안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혼자가 된 지 오래된 아버지는 외로움에 새엄마를 들이죠. 새엄마는 가난에 시달리는 상황에 아이들의 입이라도 좀 덜기 위해서 어린 남매를 숲에 버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갓 재혼한 상태였던 아버지는 여자의 눈이 뒤집혀서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새엄마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자신의 어린 아들, 딸을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 버려버리죠. 어린 남매는 자기가 버려질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돌아오는 길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빵 부스러기를 길에다 뿌리면서 숲속으로 들어가지만 안타깝게도 산짐승이 그 빵부스러기를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산속을 헤매다가 마녀의 과자집을 발견하게 되죠. 그 마녀는 이 헨델과 그레텔에게도 아주 맛있는 과자를 잔뜩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했지만 그 마녀는 여자아이에게는 집안일을 시키고 남자아이에게는 꼼짝도 못하게 가두어두고 음식만 먹이고 살만 찌웠죠. 통통이 살이 오르게 해서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눈치챈 똘똘했던 남매는 눈이 좋지 않았던 늙은 마녀에게 남자아이가 살이 올랐나 안 올랐나를 확인할 때마다 나무 꼬챙을 들여밀어서 아직까지 나 말랐어요 하는 걸 어필합니다. 그래서 그 마녀의 인육 파티 시간을 늦췄죠. 그렇게 탈출할 틈을 살피다가 남매를 잡아먹으려고 마녀가 화덕에 불을 붙이고 있는 틈을 타서 화덕 안으로 마녀를 확 밀어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과자집을 탈출했고 때마침 정신을 차린 아버지와 만나게 되면서 다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헨델과 그레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림 형제를 아시나요? 그림 형제는 구전으로 떠도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그림 동화라는 제목으로 써냈는데요. 근데 이거는 그림 형제가 직접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원작의 내용은 그림 동화에 나와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동화를 쓰면서 모티브가 된 사건은 아주 어마무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때는 16세기 크렌들린 부르크 수도 원장의 하녀로 수도원 주방에서 일을 했던 카탈리나 슈라더린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굉장히 젊고 아름다웠다고 하네요. 수도원 주방에서 그녀는 일을 하면서 어깨 너머 배운 베이킹에 엄청난 소질을 가지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수도원에 있는 동안 랩쿠헌이라는 후추 과자를 발명해냈어요. 남부 독일의 시장에 랩쿠헌을 내놓았는데 이게 완전 인기몰이를 크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베이킹 실력에 남다른 능력을 가진 그녀는 수녀원을 나와 아름다운 샘물 근처에 뉘른베르크 시장통에 자판을 열고 본격적으로 과자를 팔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랩쿠헌은 엄청난 인기를 보였고요. 입소문을 타고 당시 나이 37살이었던 궁정 제빵사인 한스 메칠러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그녀의 명성을 들은 한스 메칠러는 다짜고짜 시장통에 자판을 열고 장사를 하는 그녀에게 다가와서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랩쿠헌의 제조 비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수작이었죠. 그런 그의 시커먼 속을 카타리나도 알아채고 청혼을 거절했지만 한스 메칠러는 끈질기게 구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탈리나는 제빵기구들을 모두 이고 지고 1647년도에 야반 도주를 했다고 하네요. 자신을 찾을 수 없게 슈베스아르트의 엥겔스베르그 야산에 버려진 어떤 집으로 숨어들었다고 합니다. 버려진 집을 그녀는 열심히 보수했어요. 좋아하는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주방을 개조하고 4개의 화덕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랩쿠헌을 만들었죠. 얼마 뒤 그녀는 랩쿠헌의 업그레이드 버전도 만들어내요. 꿀을 넣거나 포도를 넣거나 밤베르크식으로 설탕을 바른 시럽 랩쿠헌 등등 여러 가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숨어 지내면서 새로운 랩쿠헌을 만들어 또 판매를 하기 시작한 그녀였지만 랩쿠헌의 인기가 너무너무 높아져서 그녀의 명성이 또 한스 메칠러의 귀를 타고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녀가 계속해서 자신보다 월등히 우월한 과자를 만들어 유명세를 타는 것이 한스 매칠러는 귀품 있는 궁정 제빵사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질투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한스 매칠러는 청혼도 안 되고 자꾸만 눈에 거슬리는 카탈리나를 겔른호이저의 시 재판소에 마녀라고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1947년 7월 15일 겔른하우젠에서 실제로 그녀를 재판하는 마녀 재판이 열려버렸다고 합니다. 카탈리나는 마녀 재판부에 회부돼서 신문을 받고 또 고문도 당했지만 절대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무고함을 계속해서 어필했습니다. 재판관들은 결국 그녀를 무죄로 석방했대요. 그녀는 자신을 고발한 자가 분명 나에게 어떤 모함을 하려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이다 라고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한스 매칠러는 별다른 처벌은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7월 말 무죄로 풀려난 카탈리나에 대해서 한스 매칠러의 시기와 질투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완전히 눈이 뒤집혀 버렸어요. 청혼도 안 되고 마녀로 모는 것도 안 되고 나는 그녀보다 좋은 과자를 만들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미쳐버린 한스 매칠러는 34살인 자신의 여동생 그레텔 매칠러와 함께 카탈리나가 숨어든 집을 찾아갑니다. 엥겔베르크 숲을 찾아갔죠. 그리고는 그녀가 살고 있는 집에 도착했어요. 동생 그레텔과 한스 매칠러는 집에 들어가 카탈리나를 목 졸라 살해합니다. 숨진 카탈리나를 뒤로 한 채 매칠러 남매는 랩쿠언의 비밀 레시피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사찾지 뒤졌지만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핸델과 그레텔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 동화의 모티브라는 거를 알아챌 수 있었던 게 뭐냐면요. 카탈리나를 죽음으로 몰게 했던 랩쿠언의 제조 레시피는요. 1962년 그 집의 벽 밑 비밀 장소에서 독일의 김나지움 교사였던 게로크 오세그에 의해서 발견되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이 동화를 썼는지 몰랐어요. 교사 게오르크 오세그가 그림 동화 1818년 판본에 실린 동판화를 토대로 핸델과 그레텔이 실제로 실존했던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대요. 그래서 동화에 나오는 지명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이 게오르그 오세그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완전 핸델과 그레텔 동화의 덕후였어요. 그래서 보고 또 보고를 반복했답니다. 나이가 들어 이제 자신이 어느 정도 지식이 늘어나자 이거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모티브로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에서 시작된 거죠. 1962년 우연히 그 교사는요. 슈베스 아르트 지역에 있는 숲길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숲길이 동판화에 실려 있는 마녀의 집으로 가는 숲의 길과 아주 똑 닮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근처에는 호수가 있었는데요. 핸델과 그레텔이 동화에서 마녀를 불에 넣어 죽인 뒤에 호수에 오리를 타고 그곳을 빠져나갔다는 것과 스토리상 이게 위치가 너무 맞아떨어진다고 그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는 그 길을 기점으로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마녀의 집이 있었던 곳을 추적해 나갑니다. 그는 동판화에 나온 마녀의 집 그림을 토대로 해서 슈베스 아르트 주변의 숲을 몽땅 다 뒤졌고요. 마침내 몇 군데를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보지에 땅을 모두 파봤대요.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러다 마침내 사건의 발생지인 집터를 실제로 발굴해냈다고 합니다. 집터와 지주 등을 토대로 집을 복원해내기까지 했어요. 그 교사가 복원한 그 집은요, 동화에 나오던 과자로 된 집과는 당연히 달랐고요. 일반 독일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 구조였다고 해요. 그는 이어서 집 주변에서 마녀의 유골, 그러니까 마녀가 불타 죽었으니까 그 불타 죽은 사람의 유골, 그리고 제빵 기구들도 발굴했고요. 랩쿠언 제조 틀, 그리고 제조 비법이 적힌 종이도 비밀 장소에서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화 속에서 핸델과 그레텔이 갇혔다는 그 헛간의 터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교사는 이곳이 동화에 등장한 실제 배경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발견한 랩쿠언이라는 후추 과자의 비밀 제조법을 둘러싼 무언가의 사건이 있었을 거라고 추리해내죠. 그리고 30년 전쟁 전후 시대에 대한 사건들을 추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화에서 나오는 마녀의 말투가 사투리가 섞여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마녀가 쓰던 사투리가 베르니게로데라는 지역의 사투리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자신이 생각하는 30년 전쟁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마녀 재판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실제로 빵 굽는 마녀라고 불리는 카탈리나 슈라더린의 중범죄인 신문에 대한 실제적이고 정확한 서술이라는 재판 보고서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 보고서에는 카타리나 슈라더린이라는 여성이 빵 굽는 마녀로 몰려 재판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정말 엄청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림 형제는 19세기에 중산층 고객을 위해서 동화를 만들었대요. 그때 이제 중세의 악습에 대한 경고를 담았던 내용인데, 그때는 먹을 것도 너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다 어려웠던 시기라서 항상 배고픔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요. 그래서 영유아 살인 사건이 아주 빈번했대요. 자신의 아이들을 버리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 형제가 말한 초판에는 친어머니가 등장해요. 계모가 남매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친엄마와 친아빠가 상의한 끝에 남매를 산에 버리고 오는 걸로 서술되어 있지만, 이후에는 아이들의 정서를 좀 고려해서 계모로 수정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의 헨델과 그레텔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림 형제는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시대적 배경까지 담아 풍자하듯이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교훈과 경고까지 담아서 이런 동화를 써냈던 거예요. 그림 형제도 굉장히 엄청나게 천재적인 것 같지만 그 실제의 터를 알아낸 동화 고고학자 교사도 엄청난 열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내지 않았더라면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는 것도 전혀 몰랐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였네요. 헨델과 그레텔은 그 교사의 애정어린 열정으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감탄을 사고 있고 꾸준히 사랑받는 동화로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역시 무언가에 빠져서 열정적으로 해낸다는 것은 아주 멋진 일이네요.